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죠. 오늘은 다시 책을 벗어나서 심리맨 엽서를 통해서 엽서 사연 보내오신 분의 사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별이라는 별칭을 사용하시는 분이고요. 남성분이시고 나이는 30세이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음악인인데 국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럼 함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심리맨님. 심리맨님의 영상을 통해 트랜서핑에 대한 많은 팁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내적 중요성, 외적 중요성이라는 개념이 어려웠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중요성, 특히 내적 중요성을 알아차리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생각들은 펜듈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펜듈럼을 가끔은 끄기가 너무 싫고 그냥 냅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것에 이리저리 휘둘릴 때에는 꼭 중독이 된 느낌이기도 하고요. 트랜서핑을 처음 알고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정돈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럴 때에는 펜듈럼을 알아차리고도 기쁘게 무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상을 살다가 수많은 일들로 지쳐갈 때면 저는 어느 순간 펜듈럼에게 저를 맡기고 저의 가까운 동료를 힘들게 하고 있더군요. 오늘 저는 또다시 그런 저를 발견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심리맨님께 엽서를 보내봅니다. 저는 23살부터 좋은 친구를 만나 함께 팀을 꾸려서 앨범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일에 집중하고 또 나태해짐을 반복하면서 아직도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하지만 완성만 하지 못했지 음악이라는 분야에서는 제가 깨달은 것들과 실력을 쌓은 것은 분명히 있었고 많이 향상되었고 제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너무 멀지만요. 현재 저는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앨범 준비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전에는 제 스스로 일도 하고 돈도 벌었어요.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해서 모아둔 돈도 없지만요. 그러다 보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업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제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쳐가시는 부모님과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나 음악을 그만두는 것이 떠올라서 자꾸만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트랜서핑 책에도 나와 있듯이 조용한 시간에 제 영혼에게 스스로 물어봤어요.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미래의 정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영혼의 평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멋대로 날뛰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었죠. 하지만 매일매일 조급함과 싸우며 하루라도 저를 돌보지 않으면 저는 곧바로 펜듈럼의 갈고리에 걸려버리고 날뛰는 마음으로 지쳐가면서 제 자신이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같은 팀 친구와 둘이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작업 과정에서 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요. 제가 부모님께 지원받아서 구입한 장비는 주로 제 친구가 다루고 있고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가 스튜디오를 차렸기 때문에 그 공간이 친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마음이 그리 편하진 않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저는 불안하기도 하고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음악이라는 분야 안에서도 길을 잃어가는 느낌도 들고요. 무엇보다 친구가 제 생각엔 별로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예민하게 이야기하고
저보다 더 시간을 쏟아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친구 때문에 앨범을 못 냈다는 생각마저도 하게 돼요. 저도 사실 완벽에 대한 기준은 높은 편인데요. 그런데도 저는 그 친구에게 의지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친구는 저한테 너는 대충 하고 싶어 하는구나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가 일이 생겨서 작업을 못하거나 그 친구가 게으름을 피울 때는 제가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불안함, 죄송함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힘들게 직장에 나가실 때 난 뭐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일을 하려면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친구의 역할도 크고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친구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 더 좋은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 탓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친구는 저한테 남 탓을 그만하라고 합니다. 맞아요. 모두 제 선택임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시 쌓을 용기는 없고 불만만 많은 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다 펜듈럼일까요? 이것에 제대로 지쳐서 완전히 휘둘리고 나서는 저는 제가 뭘 원하는지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모든 일에 모르겠어 라는 말을 달고 살죠. 그리고 모든 일에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못난 제가 너무나 싫어요. 한 번은 펜듈럼에게 제대로 휘둘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제 동료에게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심하게 협박하는 행동을 쏟아낼 때도 있었어요. 제 동료는 거기에 같이 휘둘리기를 바랬는지 온갖 부정적인 미래와 과거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계속 이야기하고 했죠. 그럴 땐 꼭 제가 에너지 뱀파이어가 된 것 같기도 했어요. 분명 트랜서핑을 통해서 바라본 긍정적인 삶이란 것이 있었는데 순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긍정 에너지를 되찾기도 하고요. 이처럼 저는 기복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삶이 어렵네요. 심리매님, 제가 너무 횡설수설하면서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횡설수설하진 않았나 싶네요. 이런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별님, 별을 하나 딱 그려드릴게요. 별님의 사연이고요.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국악계통에 계신 분이고 음반을 내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가 봐요. 그리고 팀을 이뤄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별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함께 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 친구죠. 아마 동료. 예, 동료는 스튜디오를 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뜻대로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간은 흐르는데 일이 안 풀리니까 마음은 조급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그러면 더 불안해지겠죠? 그럼 집중이 될까요? 안 되죠.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지금. 예, 거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셔야 돼요. 뭐 적게 얘기하면 이건 슬럼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슬럼프로 여겨서 잘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 크게는 이제 예술인이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이게 과연 유혹인지 아니면 진짜 나의 현실인지 현실적인 선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나의 진짜 길은 어디에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슬럼프의 차원인 경우도 있고요. 정말로 여기서 뭔가 결단을 내려서 나의 진로에 큰 변화를 줘야 되는 국면인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일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느냐? 음반을 아직 내지 않으셨어요. 네, 앨범을 내셔야 됩니다.
네, 결과물조차 내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건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예, 별님을 다른 말로 이제 영어로 스타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스타세요. 스타가 되셔야 되고요. 이 스타가 어떤 스타입니까? 나만의 스타예요. 나만의 스타. 예,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스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팀 작업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지금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님께서 스타로 성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좋은 과정, 하나의 종착지가 아니라 정거장으로 여기시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앞으로 향후에 미래의 모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안에 갇혀서 보지 마세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알콩달콩 벌어지는, 부딪히면서 싸우고 다투고 흥분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셔서 보아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조감하는 게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스타가 된, 미래에 자리 잡고 안정된 나의 모습을 결론 짓고 그 상황에서 지금의 상태를 한번 바라보세요. 미래에 성공한 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앨범이라는 결과물을 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를 인지도를 올려줬고, 그리고 자리 잡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하게 했고, 그런 결과물이 나온 상태, 목표를 이룬 상태에서 지금의 내가 처한 이 슬럼프 국면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셀프 인터뷰를 해보세요. 예, 이미 내가 성공했다고 가정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언제 슬럼프가 있었죠? 네, 그 팀원과 동료와 함께 작업할 때, 처음 앨범 작업을 할 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못할 말 정말 했을 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그때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 때려치고 싶었죠.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닥을 한번 치고 나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잘하고 싶었고 그 친구도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자고 함께 했다는 거, 그 마음을 함께 돌이키고 또 그 마음이 서로 통하고 나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됐고요. 일에 매진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지원을 해주셨나요?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물론 반대가 많이 있었고요. 부모님이 지원은 해주셨지만 정말로 불안하고 조급해서 많이 힘들었죠. 다른 친구들은 다 자리 잡고 또 아니면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이런 정말 진지한 고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 계기가 뭔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저의 발연기고요. 그 계기가 뭔지를 스스로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그 계기로 이걸 잘 통과하게 되셨는지. 결국에는 성공 스토리를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 길을 나선 거 아닙니까? 왜 이 음악인의 길을 들어섰나요? 그리고 왜 이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티고 계신가요? 잘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되려고, 자리 잡으려고, 이 길을 끝까지 가려고 들어서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머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 생각을 하셔야죠. 장애물은 돌파하라고 있는 거고요. 슬럼프는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있으면 큰일 난다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다 과정이고 숙제입니다. 그냥 숙제 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기조예요. 이런 기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건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느낌이고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사연 하나하나를 보면서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펜듈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생각은 펜듈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펜듈럼에 휘둘릴 때 마치 이것이
어떤 중독된 느낌이다. 중독된 느낌. 왜냐면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싫은데 하면서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 박차고 나오질 않고, 그죠? 맞습니다. 그게 펜듈럼이 우리를 계속 포획하고 우리를 교란시키는 방식이에요. 예, 중독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예, 나빠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 예, 달콤하다고요. 달콤한 맛이 있어요. 그 순간이 지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을 또 이 달콤함 속으로 잊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듈럼의 특징이 뭐예요? 예, 우리에게 대출을 해줘. 대출, 에너지 대출. 그때는 우리가 기분이 좋아, 살아나는 것 같아. 근데 대출 받았잖아요. 고리대금업자거든요. 이 펜듈럼이 에너지 고리대금업자. 그러면 뭐예요? 높은 이율로 다시 상환을 해야 돼. 예, 계속 대출 받을수록 빚이 늘어. 예, 내가 대출 받고 갚은 것 같은데 갚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또 대출 받아야 돼. 결국은 계속 묶여. 네, 달콤한 유혹, 그 달콤함 때문에 잠시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손을 댔는데 그 유혹이 사라지고 나면은 나는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잊고 싶어. 그래서 유일한 길은 빨리 달콤해지는 거야. 다시 손을 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중독이죠. 펜듈럼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도 중독성이 있어요. 변태 성욕 중에 SM 있잖아요, SM. 세디스트, 메조키스트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고통 속에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 목전 앞에서 스릴을 느끼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안 되는데, 아는데 안 돼요. 또 그러지 마세요. 예. 진짜로 알면 멈출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일단 선언을 하셔야 돼요. 예. 정말로, 정말 내가 원하면 나는 멈출 수 있다. 정말 내가 원하면 나는 이 악순환의 패턴을 끊을 수 있다. 정말 내가 원한다면 펜듈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된다고요,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펜듈럼은 절대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뭘 하셔야 돼요? 선언을 먼저 하시라. 선언을 하라. 이게 뭐래요? 말버릇 바꾸는 거야, 말버릇. 말버릇을 바꿔야 생각 버릇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죠? 선언을 하십시오. 선언을. 펜듈럼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펜듈럼의 유일한 목적. 예, 펜듈럼의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에너지 빨아먹는 거예요. 에너지. 예, 에너지 포획. 이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펜듈럼은 이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합니다. 기술들을 구사해요.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교란시키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 형태의 미끼를 던집니다. 근데 이 미끼는 구미에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펜듈럼은 우리의 허점, 약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일수록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맞춤 미끼를 펜듈럼은 우리에게 던집니다. 물까요? 안 물까요? 물 확률 99.9%. 그리고 별님은 그동안 그걸 잘 물어왔어요. 자, 이제 그걸 아시면 돼. 예. 그래서 물고 나서 괴로웠던 거예요. 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힘들어. 엎치락 뒤치락 오르락 내리락. 왜 그래요? 펜듈럼이 대출해준 좋은 에너지를 먹은 거예요. 결국 대출 에너지였어. 그래서 이자를 갚아야 돼. 올라갔다가 올라간 만큼 떨어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갔더니 더 밑으로 떨어져야 돼. 그래서 나중엔 어떤 말이 나와요? 아, 싫다. 이제 이런 내가 지긋지긋하다란 말이 나오죠. 이 내 패대기 터진 거야, 패대기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올라가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올라가도 별 의미 없고 여기서 아예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 이런 패턴에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 상태 여기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실패해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펜듈럼한테 휘둘려 왔구나. 이 매트릭스 배양기 안에서 이렇게 내가 눈 멀고 살고 있었구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었고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었네. 내가 옳아서 화를 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네. 내가 정말 싫어서 나를 자책했는데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었네.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결국 펜듈럼은 에너지를 포획한 다음에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먹으니까 우리 편에서 에너지가 어때요? 소진되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 탈진되는 거. 기운 빠지는 거라고요. 기운 빠지는 거. 그 미끼의 특징은 뭐예요? 미끼를 물었다 하면 이제 갈등 에너지 유발. 예. 미끼를 물면 갈등 에너지가 고조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예. 부정적으로 만드는 생각만이 펜듈럼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느낌에 긍정적인 것 같은데도 펜듈럼이 있다. 예. 기분이 째지는 것 같은데도 펜듈럼일 수 있다. 요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펜듈럼은 단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사건만 펜듈럼에 포획되는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을 내가 대하는 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은 생각의 태도에서 나오잖아요. 이 생각을 교란시킨단 말이에요. 뭘로? 감정을 휘둘러서. 그러니까 미끼를 물면 감정이 고조되고 생각이 흔들리고 좁아지고 그래서 반응은 자동적으로 펜듈럼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싸우는 거. 맞서 싸우는 거. 꿈틀꿈틀 대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펜듈럼은 아싸 하는 거죠. 이거를 명확히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지긋지긋해 하지 마시고 펜듈럼에 휘둘린 나를 지긋지긋해 하시면서 모든 배후의 주적은 누구라고요? 펜듈럼이라고요. 이 주적을 인식을 하셔야지 왜 나를 괴롭혀요? 왜 자기를 괴롭힙니까? 남 탓도 의미 없지만 자기 탓도 의미 없어요. 왜 자기 탓합니까? 남 탓하는 만큼 또 자기 탓하는 거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예. 남 탓했다가 자기 탓했다가 남편 탓했다가 자기 탓했다가 아내 탓했다가 자기 탓했다가 예? 기분 째졌다가 바닥에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또 우울 침통했다가 뭐예요 이게? 펜듈럼이 이 에너지 계속 빼가기 위한 공작에 놀아나는 겁니다. 이 의미 없다고요. 이거를 아시고 나를 이렇게 패대기 쳤던 펜듈럼의 그 원흉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 그러면 이제 펜듈럼하고 맞서 싸우려고 이제 나가야 돼요? 예? 죽창 들고 나갑니까? 아니죠. 펜듈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인식을 하면은 싸움을 멈춘단 말이에요. 왜? 펜듈럼은 싸움을 원하니까. 우리는 펜듈럼을 인식했다면은 이 부질없는 싸움이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시고 스탑! 멈추셔야 된다고요. 모든 거를. 잠깐만. 멈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난 걸려들지 않을 거야. 난 내 자리를 지킬 거야. 그러면 이제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텅 빈 사람이 되는 거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빨리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이런 문제투성이의 상황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지 마시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진흙 털어내면서 이거를 보셔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야 갈수록 좋아지고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 적 있잖아요. 제가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 더 있나? 이 기자 있잖아요. 에너지 기자, 기운 기자. 예, 이거는 분할할 분자죠. 그래서 기분. 자, 기분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기운이에요, 기운.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자, 기의 분포, 분할. 잘 분포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균형 상태, 균형과 조화 상태. 기분이 좋다는 건 뭐예요? 기의 분포가 좋다. 이 기분 좋다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뭐예요? 기의 분포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예. 이것은 기분이 나쁘다. 이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은 것은 기의 분할 상태가 고르게 조화된 상태. 그래서 안정된 상태. 기분이 좋을 때 만사가 오케이죠. 왜? 기분이 좋으니까, 에너지가 고르니까 뭘 해도 만사가 오케이인 거예요. 우리가 다리 한쪽만 아파봐요. 힘의 균형이 팍 풀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뛰지도 못해,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티눈 하나만 생겨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는데 기분이 아주 나빠.
완전 편중되는 거. 예, 기분이 아주 나빠서 어떻게 돼요? 귀에 분포가 한쪽으로 쏠렸는데 그게 위에 쏠렸어. 찌끔찌끔 머리 아파. 양미간에 주름이 가득해. 이제 괴로워. 예, 머리가 열나 그냥 막. 예? 만성 두통에 시달려.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는 거. 혹사당하는 거예요. 예. 또 기분이 나빠. 예. 가슴이 답답해. 예. 참고 누르고 벙어리 낸 가슴 말은 못하고 그냥 참고 누르고 참고 가슴이 답답해. 멍어리져 나중에는. 예. 허전해. 예. 이런 게 다 나중에 병으로 나온다. 병으로 심하면은 기분 나쁜 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만병통치라니까요. 이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기는 이거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나중에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넘어가요. 심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두려워, 불안해, 초조해, 겁나, 무기력해, 주저앉아, 내려앉아 그냥 막 털썩 주저앉아.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기분 나쁜 거는.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이. 펜듈럼은 기분이 좋아도 어떻게 해요? 흥분시켜. 흥분. 한쪽에 흥분시켜.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라는 거를 흥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안 돼요. 흥분한 건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월드컵 한일전 결승에서 이겼다고 흥분하는 그 순간이 기분 좋은, 여기서 말하는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것이 에너지 균형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 훌리건이 왜 나옵니까? 기분이 째졌다가 1점 차로 지면은 반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시키면서 펜듈럼한테. 자, 그래서 별님께서는 기분을 잘 점검을 하셔서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편안한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 네. 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걸리지 않는 상태, 편안한 상태, 투명한 상태를 얘기해요. 네. 막 행복해, 막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편안한 상태라고요. 이 상태를 유지하셔라. 네. 거기에 관심을 두셔라. 이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왜 펜듈럼이 나쁜지 알면서도 휘둘리느냐, 계속 머무르게 되느냐. 자,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제시해 볼 테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 이거 이제 펜듈럼인 줄 아는데 이걸 끄기가 싫어. 그냥 여기 머물고 싶어. 중독된 것 같아 이게. 뭐 이런 느낌. 첫 번째, 습관 때문이에요. 어떤 습관이냐?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런 태도가. 나의 펜듈럼에 반응하는 그 태도가 완전히 몸에 체화되어 있어, 몸에. 예. 오랜 세월 동안. 습관화되어 있는 거. 습관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습관은 거스르는 게 어려워요. 습관 따라하는 게 편해요. 습관 따라하는 게 편해요. 나쁜 것도 편하면 습관이에요. 아까 제가 편안함 얘기했는데 이 편안함하고 그냥 편하게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하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쁜 습관이 체화돼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그냥 편한 거야. 차라리 편한 거야. 이걸 거스르는 게 나한테는 힘든 거, 낯설고 힘이 많이 드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하기가 엄두가 안 나서 그럴 수 있는데요. 자,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을 때는 거슬러야 돼요. 그때는 어떤 마음을 먹고 해야 되냐면 나쁜 습관을 거스르는 건 힘들다, 쉽다? 힘들다. 당연히 힘들다. 네. 이 좋은 약이 입에 쓰다 그랬잖아요. 좋은 습관일수록 사실은 몸을 거슬러야 돼요. 운동하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죠. 늦잠 자고 게으른 게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근데 어떤 게 더 하기가 쉬워요? 늦잠 자고 게으른 게 더 하기가 쉬워요, 부지런한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거슬러야 돼요? 거슬러야 되죠. 거스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힘든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힘든 건 당연한 거다 하고 힘들수록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슬러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점검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왜 펜듈럼에 자꾸 알면서 머무르는 심리가 생기느냐? 펜듈럼에 남아있는 그 포획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얻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쟤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게 저고생하면서 살아, 왜 저렇게 괴로우면서 고통스럽게 저러고 앉아있지?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거기서 얻는 이익이 있어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 우리는 때려치고 나옵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거기서 얻는 어떤 이익이 있을 때 머무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나름의 맛이 있단 말입니다. 나름의 맛. 우울도 나름의 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잃는 것도 있죠. 손실도 있죠. 그래서 한면으로는 괴롭죠. 근데 또 한면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요. 변화하는 것이 큰 압박감이야. 오히려 그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안주하면서 얻는 게 있어. 거기에 안주하는 게 차라리 나. 그럴 때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은 관심을 보이더라? 그럼 그 관심 먹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자극, 그것을 막 접하는데 그게 가져다주는 쾌감이 있어. 쾌감이. 그것 때문에 거기 머물러. 과식, 막 지나친 폭식하는 거, 매운 음식 막 엄청나게 매운 음식 막 먹는 거, 포르노 보는 거, 공포물 보는 거, 막 왜 그래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거기서 쾌감이 있다니까. 쾌감이.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름 얻는 이익이 있다. 인간관계든 뭐 외부의 자극이든 뭐든 간에 쟤 왜 저래 하는데 나름의 이익이 있다. 왜 저 부부는 저러고 살까 하는데 나름의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다. 아직은 그걸 놓고 싶지 않다. 그것마저 놓으면 나는 내가 장담할 수 없다. 내 자신이 허물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붙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네. 그러니까 다 나름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요. 심지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 스스로가 괴롭힘 가운데 내모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게 맞는데 일단 이걸 아셔야 돼. 알고 인정해야 돼.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왜 펜듈럼에 계속 중독처럼 사로잡혀 있느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요.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방향은 있어. 여기서 머물면 안 돼. 저기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어. 근데 선생님 못하겠어요. 아는데 안 되네요. 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체력이 약해. 심력이 약해. 에너지가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에너지를 키워야 되죠. 왜 에너지가 약할까요? 새는 구멍이 많을 수가 있어요. 다 새나가, 다 새나가. 예, 다 새나가. 새는 구멍 막아야 돼. 두 번째, 에너지를 채워야 돼. 에너지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새나가게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습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생활 습관. 예. 스마트폰 미디어를 습관처럼 하는 거는요, 그거는 빨대 하나 확실하게 꼽힌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꼽힌 거라고요. 여러분이, 오지로 여행을 가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 가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 없이, 미디어와 단절된 상태에서 2박 3일 여행을 하고 왔다. 여러분, 처음엔 매우 불편한 느낌이 들지만 갔다 오면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거 자체로요. 그거 자체로 거기서 즐거운 일이 없었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온갖 쓰레기 정보들과 온갖 대화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의식, 무의식적으로 뇌를 사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과열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린 늘 과열 상태에서 살아요. 과부하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요. 위태위태한 거예요. 위태위태. 운동은 안 하지, 머리는 많이 쓰는데 거기다가, 예? 무제한적으로 정보를 집어넣지, 그리고 세상은 무제한 정보적으로 정보를 막 주입하지, 광고가 그냥 무제한으로 쏟아지지. 그러니까 뭐예요? 뇌가 과부하 걸린다고, 과부하. 과부하 걸리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진되니까 그거를 채우려고 또 돈 주고, 약을 사요. 계속 이 반복입니다, 이 반복. 이 고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해킹 더 매트릭스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단지 생식이 초점이 아니에요. 음식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매트릭스 배양기 안에서 매트릭스가 주입하는 인공물, 그러한 달콤한 자극들, 이걸 알아차리란 말이죠. 우리를 속이는 자극들.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걸 끊기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절반의 성공이. 생식하지 않아도. 음식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요, 여러분, 생식을 안 하시더라도
나쁜 음식, 명백히 나쁜 음식 있잖아요. 그럴수록 솔직히 맛있잖아요. 명백히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끊기만 해도, 줄이기만 해도, 그래도 여러분 생식하지 않아도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생식을 그냥 이렇게 무슨 구원내 동아줄 잡듯이 힘겹게 하면서 또 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려고 고행하듯이 그렇게 금욕주의자처럼 해봐야 오래가지 못해요. 지속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한 만큼 부메랑이 날라와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또 폭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을 알고 조금씩 조금씩 접근하셔야 돼요. 특히 몸에 직결되는 거는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체질식 하다가 영양실조로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쓰러져가지고. 체질식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합적으로 내 상황을 봐가면서 흐름을 봐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알면서 목적을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새는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좀 채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습관이 바뀌어야 되냐면요. 생각 습관, 음식,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스마트폰 다루는 습관, 이런 거 다 점검하셔가지고 변화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새는 구멍 막고 에너지 채우셔야 돼요. 운동도 하시고, 햇빛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펜듈럼에서 벗어나기 싫은 거, 요건 그대로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에너지 강화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 예, 펜듈럼에 뭐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펜듈럼 다 잊어버리셔도 돼. 그럴 때는 에너지 채우는 거, 강화하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예. 자, 네 번째 원인. 머리와 마음, 예, 머리와 가슴, 이 불일치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지만 바꾸고 싶진 않아. 아직 귀찮아. 동기부여는 안 돼 있어. 솔직히는. 이게 뭐예요? 생각하지 않을 거면 행동도 하지 말라. 이 규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네. 까짓거 펜듈럼에 휘둘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예. 아유 펜듈럼 뭐 이거 뭐 펜듈럼이고 뭐고 나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따가 나갈게. 이따가. 차라리 그러세요. 차라리. 그러면 나올 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중요성 낮춰야 되는데 펜듈럼 이겨야 되는데 이거 포획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펜듈럼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부 의도로 펜듈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펜듈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힘을 내려놓는 게 펜듈럼을 이기는 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억지로 이걸 뭐 힘들어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먼저 풀어주세요. 마음. 네, 마음. 진짜 마음. 솔직한 감정. 이걸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앙금이 남지 않아야 돼. 그래야 머리가 이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앙금이 남아있으니까 머리가 합의를 못 본단 말이에요. 왜? 얘가 붙들고 있는 거야. 아직 가면 안 돼. 내가 이거 안 풀렸는데 어디 가는 거야, 네가. 뭘 용서하겠는데 마음이 안 풀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풀어주세요. 네, 마음을. 네. 마음을 다 털어내고 풀어내셔야 진짜 동기가 유발이 됩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유발이 돼요. 그래서 표현하시고, 인정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털어내세요. 펜듈럼에서 벗어나는데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마음을 두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성을 낮추기가 중요성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상을 살다가 수많은 일들로 이렇게 지쳐 가셨다고 했어요. 네, 뭐 우리가 삶 자체가 끊임없이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죠. 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많이 힘드셨을 거고요. 에너지가 많이 바닥나 있을 때 또 펜듈럼에 쉽게 포획되기도 하죠. 그런데 펜듈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미끼입니다. 펜듈럼의 미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시오. 스스로에 대해서 뭐 이럴 수도 있지. 이럴 때도 있지. 괜찮아 하고 털고 또 가세요. 털고 가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많아지면 이 사념체가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속 발목 잡는 거예요. 예, 터는 걸 배우세요.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고 몸을 툭툭툭툭 진짜 예, 양손을 사용해서 털어내시면서 터세요. 예, 아셨죠? 자, 친구랑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팀워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물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지금 어쨌든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예.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왜?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먹고, 주위의 친구들은 자리 잡아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사실 일이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 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결과물에 집중하셔야 돼. 앨범을 내는 거 외에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앨범 내는 거 외에는. 심지어 어떤 그 마지노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어요. 예, 뭐 올해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6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이 이제 좀 연장될 수는 있죠. 예, 하지만 적어도 시기를 만들어 놓고 매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합의를 보세요. 합의를. 매진을 하셔야 돼요. 동료분하고. 다 잊어버리세요, 다른 거. 이게 되면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립니다.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미안해하고 죄책감 들면 집중 돼요, 안 돼요? 분산되잖아요. 그 분산된 에너지로 뭘 하겠어요? 결과물이 계속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동료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흐트리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그거 다 관심 끄세요. 왜? 아, 부모님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 당장 연락 와요. 나 더 이상 너 지원 못한다. 네가 굶든지 돈 벌어서 하든지 취직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뻔뻔하셔도 돼. 부모님도 나름 생각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하면 그만이에요. 다 잊어버리시고. 스튜디오요? 필요하니까 동료가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쓰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본인한테만 필요해요? 나한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내가 악기를 샀어요. 동료가 많이 써요? 쓰면 좋죠. 동료가 많이 쓸수록 좋죠. 그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가 누가 많이 지분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앨범 내기로 합의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이미 그거는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걸 지금 왜 그걸 들먹거립니까? 약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거 들먹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결과물에서 점점 멀어진다고요. 초점을 점점 흐트린다고요. 돋보기로 초점 다 맞춰놨는데 부모님 생각하니까 또 흔들리고, 초점 또 맞춰놨는데 주위 친구들 생각하니까 또 흐려지고, 초점 다 맞춰놔서 이제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종이 태우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또 흐트려지고. 그거 다 잊어버리시라니까요. 그냥 이것만 쳐다보세요. 종이하고 돋보기하고 해가 이거 통과해가지고 종이를 태우는 것만 바라보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과물, 앨범 발매, 이것만 집중하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죄책감 저 구석에 처박아 두세요. 예,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지금. 지금은 열심히 뛰고 있을 때 땀 흘리면서 뛰셔야 돼. 막 뛰고 있는데, 예, 누가 뭐라고 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예, 그런 얘기들이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열심히 달리셔야 돼. 열심히 달리셔야 돼. 예,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아셨죠? 조급한 거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결이 달라요. 지금 그 조급함은 불안해서 온 조급함이에요. 그거는 돋보기를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그런 조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진하란 얘기예요. 매진. 부단히 열심히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목표 하나만 바라고 매진하란 얘기예요. 아셨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저 다른 얘기 솔직히 할 게 없어요. 이것만 얘기하면 오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좀 더 부연하는 거지, 별님에게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물 하나 빼고는 다 잊어버리세요. 부질없는 얘기예요. 이럴 시간이 없다. 네, 의미도 없다. 아셨죠? 이게 되면 문이 열린다. 앨범 잘 내고 못 내고는 두 번째라니까요. 결과물을 내는데 초점 맞추시라는 거예요.
결과물일 초점 내시라고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런 마음으로는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점점 멀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딱 집중을 하면요. 그러면 이거 시간을 잊어버린다고요. 시간 흐르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면 결과물이 더 잘 나와요. 집착도 안 하게 되고. 아셨죠? 마음을 전환하셔야 돼요. 무조건 결과물을 내세요. 잘 내고 안 내고 잘 되고 안 되고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안 되면 또다시 또 내세요. 수정해서. 그 생각으로 하세요. 그 생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과정 중에 있든 간에 기승전 목표는 결과물 잘 내서 자리 잡는 거예요. 이 나의 모습을 심상화를 하셔야 돼요. 슬라이드 기법을 적용하시고 타프티를 보셨다면 다운머리를 적용하셔가지고 이 프레임을 비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물을 내고 앨범을 내서 내 자리 잡은 모습, 팀워크가 성공한 모습, 동료에게 고마워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대견스러워하는 모습, 부모님이 한숨 놓는, 시름 놓는 모습, 이걸 상상하시면서 이거를 즐거워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배고파도 가는 거고 괴로워도 가는 거고 갈등이 일어나도 뚫고 가는 거예요. 왜? 그걸 뚫어야 여기에 도착하고 여기에 도착하는 게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건 과정이라고 여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다가 아니라 길은 있는데 못 찾았기 때문에 찾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결과는 내가 결정한 거니까, 선택한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외부 의도를 불러오셔야 된다고요. 지금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싸우고 있으면 안 돼. 펜듈럼에 구렁텅이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고 빨리 힘 빼시고 외부 의도 불러오시고 함께 조율할 생각만 하고 결과물 낼 생각만 하세요. 다른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안 하실 거면 때려치셔야 돼. 그 정도의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고요. 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할 그 생각 부질없는 생각이라니까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그냥 당장 때려치면 되지. 싫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네, 빨리 매진하세요. 매진하세요. 어디 소리 지를 때 있으면 소리 한번 지르시고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시든가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한번 딱 소리 지르시고 돌아오세요. 뭐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거 많은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기합을 지르세요. 기를 모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워크와 관련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이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누구랑 같이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결혼하신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동거를 해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기숙사 생활을 뭐 함께 룸메이트랑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같이 한 지붕 아래서 산다는 게 이게 낭만이 아니구나 이걸 알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성공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자, 근데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이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기만 한다면 이것은 개인의 합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팀워크라는 거는요, 왜 하게 되는 거냐? 그냥 둘이 함께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요, 둘이 함께 한 것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몫이 나타나는 거예요.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빛내고 발하려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조화를 이루려면 조율을 해야 된다고요. 조율을 하려면 때로는 내가 물러나고 때로는 네가 물러나고 때로는 내가 앞서가고 때로는 네가 앞서가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어도 때로는 멈춰야 되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이게 하모니예요. 이게 하모니라고요. 이 정신이 되지 않으면 팀워크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팀 과제 해봤잖아요. 팀 과제 대학 다니실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차라리 혼자 하고 말지. 그래서 그 힘든 것만큼이나 이것을 잘 이루어낼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요거를 배우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조율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서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자기 뜻이 있으면 혼자 해야지.
이거 힘들면, 이 조율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 혼자 할게 하고 나오셔야 돼요. 장비 들고 나오세요. 스튜디오 나오세요. 싫잖아요. 그러면 조율하셔야 돼요. 손해본다는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결과물이 초점이고 그것을 위한다면 네가 옳고 내가 그르고 뭐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잘하고 못났네 뭐 기여 얼마나 했네 의미 없다고요.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조율을 잘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팀 워크를 하려면 팀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팀 스피릿. 예. 아셨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시고, 예,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하시고, 손해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양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하세요. 그 프레일링이잖아요. 여기서 프레일링을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그러니까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시고 에너지 강화하시고 프레일링 적용하셔서 팀워크를 이루십시오. 조화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함께 할 때는요. 그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할 규명 분명해야 돼요. 네. 이게 애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협의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없이 그냥 뭐 니께 내 거고 내게 니 거고 뭐 네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거고 이러면 안 하는 사람 계속 안 하고 하는 사람 계속 하면 이 끝나요. 그런 관계가. 그럼 안 돼요. 서로가 존중하는 게 기본적으로 장착됐다면 가능해요,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편한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할 때 특히 이런 역할 규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존중하고 배려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존중하고 배려합니까? 서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요? 결과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물 잘 나오라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많이 잘 하세요. 서운함이 쌓이면 안 돼요. 서운한 감정이 쌓이면 안 되고 생각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폭발해요. 그 폭발한 게 상대방한테 이제 심하게 말을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별님께서. 네. 폭발한 거예요. 폭발한 거. 네. 그래서 평상시에 잘 풀어내세요. 잘 풀어내시고 뭘 위해서요? 결과물을 위해서요. 네. 그래서 즐겁게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게 되시면은 때로는 친구가 뭐 내 생각엔 별론데 쟤 뭘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약간 불만스러운 그런 상대방의 태도가 있을 거예요.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다? 결과물이다.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 이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 결과물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놓고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것은 논쟁하란 뜻이 아니라 싸우란 뜻이 아니라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뭘 위해서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과물 잘 나오라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요. 너 때문이라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함께 하다 보면 서운한 것도 있고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왜 없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이 팀을 위해서 이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 팀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지원받고 있다는 이런 죄책감, 불안함, 죄송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나를 뽑아줬어요. 채용 담당자가. 자, 그런데 나는 될까,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넣었는데 됐어요. 자, 그럼 즐거워해야 돼요? 후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죠. 그럼 왜 뽑아줬을까요, 나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스펙도 안 좋고 경력도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뽑아줬을까요? 뽑힐만 하니까 뽑아줬고 필요하니까 뽑아줬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들어가서는 뭐라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왜 뽑아줬지? 나는 일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뭐 스펙도 낮고 계속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채용 담당자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진짜 안 되겠네. 내가 필요해서 뽑았는데 쟤 왜 저래? 일 안 하려고 들어왔어? 그러면서 나중에 뭐야?
옳거니 네가 그렇게 싫으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복을 차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울의 법칙이에요. 거울의 법칙. 동료가 나를 선택을 했어요. 왜? 내가 필요하니까. 나도 동료를 선택했어요. 왜? 너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왜? 함께 결과물 내려고. 그러면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보시면 돼. 다른 거는 안 맞는 거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맞는 것 때문에 했으니까 맞는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꼬다 놓은 보리자루 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취급을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초라함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게 보답하는 거예요. 팀원한테도. 아셨죠? 친구 말이 맞아요. 남 탓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자기 탓도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자꾸 친구 탓할 거면은 스튜디오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자꾸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런 마음 가지실 거면 음악 당장 관두셔야 돼요. 아셨죠? 슬럼프가 길어지면 블랙홀 됩니다. 이거 슬럼프로 여기시고 가볍게 털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탓하는 마음 자꾸 드시면은 탓한다 자꾸 남 탓 내 탓 남 탓 내 탓 자꾸 할 것 같으면 그때마다 이거 치세요. 손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탓 소리 나죠? 탓 때리세요. 아셨죠? 떼찌 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음으로 부모님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시오. 소리내서 하셔도 되고 죄책감 올라올 때마다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십시오. 뭐 효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분리시키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받은 은혜, 에너지를 일에 쏟으십시오. 친구를 향해서는요, 뭐 실제로 이런 말을 해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순간순간 고마워. 너와 함께 팀을 이룬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 이런 말 하십시오. 자꾸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도 이제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거 다 부질없는 얘기라는 거. 모든 일에 남 탓하면서 결국엔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이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풀려서 그래요. 안 풀리니까 내가 싫어서, 내가 싫으니까 만사가 짜증나죠. 그러니까 자꾸 탓하는 거, 짜증내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결과물을 내십시오. 여기에 집중을 하십시오. 다른 건 다 부질없습니다. 남 탓, 내 탓, 내가 싫어. 다 부질없어요. 결과물에 집중하세요. 만약에 앨범이 나오고 잘 팔렸어. 자, 그러면 이런 내가 싫을까요? 아니죠. 그런 얘기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에 매진하십시오. 기승전 스타 자리 잡은 거 모습 상상하시고 과정으로 여기시고 결과물에 매진하십시오. 설령 결과물 낸 게 안 좋았어? 그 다음 결과물에 매진하십시오. 그게 별님이 가셔야 될 길입니다. 음악인이 되기로 마음 먹고 굳혔다면. 아셨죠?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시면 이 길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이가 3학년으로 옮겨가시잖아요. 흔들릴 나이예요. 그렇죠? 그럴수록 더 기승전 목표, 결과. 자, 여기에 초점을 두시고 너는 너, 나는 나, 네 인생, 내 인생. 참견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린 길이 달라. 나의 길은 이 길이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지금 상태를 비교하십니까? 길이 다른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해안가를 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 산 구경하고 있다고 그래서 부러워합니까? 전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소신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시고. 자,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단 말 요즘에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르는 거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맞아요. 행동하면 알게 됩니다. 자꾸 행동해야 돼요.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 행동을 하시면 모르는 게 점점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짜증나고 허전하고 예민하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뭐 다투고 이런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밥 먹으니까 다 해결돼. 이런 경우가 있죠. 이 결과물 내고 이 상황이 풀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심각한 이런 문제를 안고 계신 게 아닌데
쓸데없이 심각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풀리면 모든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십시오. 여기에 공을 들이세요. 아셨죠? 기복이 너무나 큰 문제는 요거는 조금 손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과물에 집중하십시오. 예. 뭐 에너지 뱀파이어 아닌가 싶은데 에너지 뱀파이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에너지 뱀파이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나온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결과물에 집중하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는 거랑 남 탓하는 것은 동전의 한 면입니다. 양면이에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요. 자, 마음 단단해지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요, 마음이 단단하지 않은 자신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단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강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용맹스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은요, 마음이 약해요. 대부분은요, 유리 그릇이에요. 유리 멘탈이에요.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대부분은 약해요. 인간은 약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소심해요. 저도 예민하고 소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을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그리고 이걸 고치려고 애쓰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키죠.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네. 약한 걸 인정할 때 사실은 강해지는 길이 생깁니다. 단단해지고 싶죠? 정말 단단해지고 싶으세요? 네. 뭐, 얼음 뚫고 물에 들어가서 뭐 소리 지르고 뭐 극기 훈련하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채찍질해서 강해지지 않아요. 나는 약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약한 것을 받아들이시고 약한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거기서 진짜 강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강함과 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다 약한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그걸 인정하시고 알아주세요. 거기서부터 진짜 단단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흙을 나무를 심었는데 겉에만 단단하게 밟으면 안 되죠.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알차게 흙을 채워서 밟아 올라가야죠. 진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텅 비어 있는 걸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단단해지는 건 인정하시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 부정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네, 긍정에 너무 초점 두시지 마시고요. 긍정, 부정이란 개념에 너무 매이지도 마세요. 그냥 편해지려고 하세요. 그럼 됩니다.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풀어내시고 편해지는 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호흡이 거칠면 마음이 거칠고 마음이 거칠면 호흡이 거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호흡을 평상시에 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꾸 해보십시오. 편안한 호흡은 자연스러운 호흡이고요. 편안해질수록 우리가 잠잘 때 호흡하는 것처럼 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호흡하는 걸 평상시에 하시고요. 할 수 있다면 꾸준한 명상 하시는 게 이런 기복, 감정의 기복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꾸준한 명상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저는 특별히 호흡 명상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명상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변하려고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말고요. 본래의 힘을 되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트랜서핑에 더 관심이 생기시면 타프티를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릴게요. 이런 변화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마음 단단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하니까요. 천천히 변화의 물꼬를 튼다는 마음으로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큰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별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저도 뭐 횡설수설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도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시면 되니까요. 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계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만 아니면은 조리가 있지 않아도 돼요. 조리 있게 말할수록 있는 그대로의 내 상황을 다 쏟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기승전결 뭐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정리하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쏟아내십시오. 예, 심리맨 엽서 보내실 때 쏟아내시고 또 뭐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상담 사연 보내실 때도 쏟아내십시오. 저는 그걸 더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맥에 안 맞게 뭐 얘기했네요.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요. 뭐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엽서사연, 심리맨 엽서사연 항상 열려 있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보시면, 펼쳐보시면 심리맨 엽서 폼으로 들어가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영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연, 소소한 사연, 그리고 실패한 사연 이런 것도 환영을 하고요. 질문, 이런 상담 사연 모두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연 하나가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도 상대방 누군가에게 기여를 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적으로도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별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 응원하는 마음을 잠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